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5회차는 EPL 7경기, 세리에 A 7경기입니다. 제가 늦은 휴가를 다녀오느라 이번 분석은 평소보다 좀 늦게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밤샘을 했습니다. 지난 44회차는 마지막 14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무승부로 대박 회차가 되었는데요. 최종픽 3순위 3개와 2순위는 2개인데 바르셀로나의 무승부도 2순위이지만 구매율로 보면 3순위 그 이상의 이변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 EPL 개막전 승무패 결과를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개막전에 강팀들이 비기거나 지는 이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도 세리에 A 개막전이 있는데요. EPL은 개막전을 보았기에 팀의 전력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세리에 A의 개막전이 변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갬블러분들이 대단한 게 절대 4회 2월로 목돈을 놓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등 당첨되신 분 4분께 축하를 드리고요. 14번 매치로 1등을 놓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도 분석을 올린 후 최종픽은 제가 올리는 분석과 두세 개 변경할 때가 종종 있는데 당첨이 돼도 미안한 마음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유튜브 멤버십 조건을 못 갖췄는지 멤버십 기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자격이 되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7위 풀럼과 9위 브랜퍼드의 매치입니다. 시즌 개막전 에버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풀럼과 개막전 홈에서 토트넘과 2대2 무승부를 한 브랜트퍼드입니다. 상성은 직전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제외하고 4승 1패로 브랜트퍼드가 우세합니다. 풀럼은 에버턴과의 원정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졌지만 슈팅과 공격 기회는 오히려 에버턴이 앞섰습니다. 풀럼은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팀인데 적은 공격 기회에도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득점 순도가 높아 의외의 결과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는 아이반 토니의 공백을 걱정했지만 은베모와 위사가 상대 아크 서클을 휘저으며 걱정은 기우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핀노, 콜린스, 아예르 등의 수비 조합이 수시로 바뀌는 건 수비가 안정되지 못하는 걸 반증하는데요. 그래서 다득점 다실점의 경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풀럼이 공격진의 폼이 좋고 브랜트퍼드의 수비진들이 내려앉는 경향이 있어 토트넘전에서도 에미르성 로얄에게 아크 정면에서의 슈팅을 내주며 동점골을 허용하는 모습에서 난타전으로 갈 공산이 커 보이는 매치로 보입니다. 상성에서 우세한 브랜트퍼드가 수비를 좀 더 끌어올린다면 중원의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것인데요. 지난 경기에 대한 복귀가 잘 되었다면 공격력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풀럼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11위 리버풀과 12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개막전을 첼시와 1대1로 무승부를 한 리버풀입니다. 본머스는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리버풀이 단연 앞서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안필드 리버풀 홈에서 9대0으로 대패했는데 직전 맞대결에서는 본머스 홈에서 1대0으로 본머스가 대패를 되갚았었습니다. 리버풀에는 중원을 물갈이 하다시피 했는데 조던 핸더슨, 파비뉴가 맡았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드의 중원 자원은 모두 공미들이라 삼선 자원의 부재가 생겼는데요. 프리시즌 아놀드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보고 지난 경기 메갈리스터를 중앙에 코디 각프로의 미드필더로 기용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으며 선제골을 넣었지만 동점골 실점 후 경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리버풀은 브라이턴의 카이세도를 영입하려 했지만 영입 승자는 첼시가 되며 앞으로 리버풀의 행보에 먹구름이 낀 듯합니다. 본머스는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빌립, 로셀, 크리스티의 중원에 솔랑케를 최전방에 놓으며 지난 시즌 대패를 안겼던 웨스트햄을 거의 7대3의 점유율로 압도했습니다. 특별한 영입 대신에 팀을 정비하는 데 집중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홈 극강인 리버풀입니다. 본머스가 팀의 경기력을 올렸다고는 하나 상성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더진의 전방 압박을 즐기는 팀 컬러로 비슷하지만 선수들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어 본머스가 리버풀 원정에서 리버풀을 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6위 울버햄튼과 2위 브라이튼의 매치입니다. 개막전 맨유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한 울버햄튼과 홈에서 승격팀 루턴을 4대1로 대파한 브라이튼입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브라이튼의 우세한데요. 최근 브라이튼이 3연승 중입니다. 시즌 직전 로페테기 감독을 마틴 오넬 감독으로 교체한 울버햄튼입니다. 걱정했던 황희찬의 울버햄튼은 주앙 무티뉴와 네베스의 공백을 르미나와 고메스가 새롭게 중원을 구축하며 빠르고 간결한 패스로 지난 시즌 답답했던 중원보다는 경기력이 오히려 나아 보였습니다. 맨유의 새로운 골키퍼 오나나의 신들린 선방이 없었다면 경기의 향방은 바뀌었을 수도 있었던 경기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반에는 경기를 지배하며 여러 번의 찬스를 만들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브라이튼은 공격의 트로사르를 아스널에, 메갈리스터를 리버풀에, 어제 오피셜이 뜬 카이세도를 첼시에 내주었지만 마치와 미토마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제 몫을 다했고 카이세도를 출전해서 제외하며 카이세도 없는 이번 시즌을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의 데제레비 감독의 지휘력은 이전 포터 감독 시절보다 팀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좋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며 자생적인 살 길을 잘 찾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에 저조한 득점력으로 시즌 내내 애를 먹은 팀입니다. 황희찬의 도움이었던 라울 히메네스마저 이적을 하고 그나마 결정력은 좀 떨어졌지만 위협적이던 디에고 코스타도 떠나며 이번 시즌도 아직 첫 경기를 치렀지만 역시 중원의 능력에 비해 득점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홈에서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울버햄튼인데요. 이번 시즌 진정한 전력을 가늠할 매치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8위 토트넘과 5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개막전 브랜트퍼드의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한 토트넘이고 홈에서 울버햄튼을 1대0으로 꺾은 맨유입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맨유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직전 경기는 토트넘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토트넘은 상징과도 같은 케인이 미네르로 이적했고요. 포백으로 돌아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판더벤과 로메로의 새로운 센터백 조합은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차츰 안정세를 보였고 로메로의 부상으로 교체된 산체스는 그동안 보아온 수비 중에 제일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드백의 에메르송이나 우도지가 수비력에 약점이 있는 포로나 페리시치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페리시치를 후반 손흥민과 교체로 들어갔는데 수비든 공격이든 어느 쪽에도 최적화되지 않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방출이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맨유는 첼시에서 메이슨 마운트를 영입하고 데야를 대신해 인테르에서 골키퍼 오나나를 영입했는데 직전 울버햄튼과의 개막전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은 오나나가 되겠습니다. 토트넘은 1차전에서 무난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번 시즌 공격 축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전 선발진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로메로만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의 중원은 확실히 활기차게 중원을 주도할 걸로 보여 과거 중원을 내주며 하던 맨유와의 경기에서 이번에는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는 수비 보강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역시 지난 경기 루크쇼와 마르티네스의 왼쪽 수비가 불안함을 보였는데요. 쿨룹세스키와 에미레송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매치입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A 14위 엠폴리와 17위 엘라스의 매치입니다. 엠폴리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스피치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엘라스는 홈에서 나폴리에 5대2로 대패했었고요.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합니다. 엠폴리는 이번 시즌 AC 밀란에서 다니엘 말디니를 비롯해 임대 이적으로 10명의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엘라스도 5명의 임대 이적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그다지 이름값이 있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득점보다 실점률이 배 이상 되는 두 팀인데요. 폼에는 엠폴리가 4백을, 엘라스가 3백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하이팀들의 대결로 전력도 비슷한 양상이라 상성을 주목해야 하는데 상성도 팽팽합니다. 지난 시즌 양팀 1차전 엠폴리 홈에서의 경기는 엠폴리의 전반 26분 선제골을 앞서가다가 후반 70분에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기록으로 보면 엠폴리가 기회, 유효슈팅 등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 엘라스의 원정승은 없고 엠폴리의 원정승이 있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엠폴리의 약 우세가 느껴집니다. 양팀 많은 선수 영입으로 아직 안정적인 팀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성과 홈에서의 엠폴리의 약 우세가 예상되고요. 배당은 엠폴리가 앞서 있는데 구매율은 무승부가 제일 높습니다. 상성이 3무승부 중이라 이번에는 무승부 없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엘라스의 원정 승리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엠폴리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B 1위 프로시노네와 세리에 A 1위 나폴리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A와 리그 B의 챔피언들의 대결인데요. 나폴리는 지난 시즌 개막전 엘라스 원정에서 5대2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상성은 4승으로 일방적인 나폴리의 우세인데요. 많은 점수차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프로시노네도 전력이 상승해서 승격을 했겠지만 나폴리의 전력도 상승되었으니 긴 설명은 필요 없는 매치라 생각됩니다. 나폴리에는 철기돈 김민재가 이적했고요. 카바라체 헬리아나 빅터 오시멘은 아직은 지켜냈기에 공격력에서 약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나가고 루디 가르시아 전 알라스르 감독을 선임했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전력 차이가 커 이변은 없을 매치로 생각이 듭니다. 프로시노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B 2위 제노아와 세리에 A 8위 피오렌티나의 매치입니다. 2부 리그 강등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제노아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 개막전 홈 경기에서 크레모네에 3대2로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피오렌티나가 우세합니다. 제노아는 임대와 이적을 통해 5명의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에버턴의 수비수 예레미나를 포함해 4명의 선수들을 영입했고요. 피오렌티나에는 공격수 루카요비치와 아르투르가 건재하고 중원의 키플레이어 암라바트 등의 공격력이 충분히 제노아의 수비를 허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피오렌티나가 6대0으로 대승을 했었던 마지막 기억이 뚜렷해 원정이지만 피오렌티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제노아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3위 맨시티와 1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번리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한 맨시티이고 빌라를 홈에서 5대1로 대파한 뉴캐슬입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맨시티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맨시티는 어제 세비야와의 슈퍼컵 매치가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요. 개막전 더브라나의 부상으로 장기 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나마 카일 워커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지켜냈고 첼시에서 이적한 코바치치가 더브라이너의 자리를 대체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최대 이적인 그바르디올의 영입은 맨시티의 수비벽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걸로 생각이 들고요. 뉴캐슬은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대승을 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부분은 이적생 토날리와 하비 반스가 골을 넣으며 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토날리는 선발 출전하며 기마랑이스, 조 엘링턴과 함께 탄탄한 중원을 만들었는데요. 적극적인 공격과 수비로 공격의 활로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골도 넣으며 뉴캐슬의 이번 시즌 전망이 밝아 보였습니다. 다만 뉴캐슬에도 조 엘링턴의 부상이 있었는데 이번 매치 출전이 유동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승무패 빅매치인데요. 맨시티의 더브라이너는 뉴캐슬의 조 엘링턴에 비교하면 전력 손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주중 이번 시즌 첫 타이틀이 걸린 슈퍼컵 매치에 이어 홈 개막전 승리도 매우 중요하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맨시티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당연한 거고 캡틴이 결정하는 맨시티가 체력이나 핵심 전력의 공백의 불리함을 펩 감독이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직전 슈퍼컵에서 그바르디올이 출전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지난 시즌 라리가 12위 세비야를 맞아 그리 시원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더블하나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로 경기는 지배했지만 세비야의 역습에 여러 번의 위기를 맞는 모습이 불안한 맨시티였습니다. 이 매치로 이번 시즌 우승의 향방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성을 이겨내고 직전 슈퍼컵을 봤을 때 뉴캐슬의 코치진에서는 무승부를 생각했다가 내심 승리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시티의 두 번의 경기력을 보았을 때 지난 시즌과는 다른 맨시티입니다. 맨시티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22 에스턴 빌라와 17위 에버튼의 매치입니다. 개막전 뉴캐슬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한 빌라와 홈에서 풀럼에게 1대0으로 패한 에버턴입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빌라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빌라는 직전 뉴캐슬전 중원에서 밀리며 5골을 허용했는데요. 중원 싸움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영입한 디아비를 선발 출전시키고 밍스의 부상으로 토레스와 틸레만스를 교체 출전시켰지만 경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팀 적응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이 무너지며 많은 실점을 했고요. 에버턴은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4-4-1-1 포맷을 쓰는데 점유율은 높은 축구를 하는데 직전 풀럼전에서도 득점 기회는 더 많았지만 마무리가 안 돼 결국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한 단주마가 있는데 지난 시즌 울버햄턴에서의 경기력을 보면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개막전 임자를 만나 대패를 한 빌라이지만 팀 짜임새나 전력에서 에버턴이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에버턴의 션 다이치 감독의 롱볼 축구는 중원의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을 하는데요. 빌라가 후방 수비가 안정된다면 득점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2 웨스트햄과 18위 첼시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개막전 본머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했고 첼시는 홈에서 리버풀과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첼시가 앞서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데클란 라이스의 이적으로 본머스전에서 점유율에서 64대 36으로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보엔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결국에는 주도권을 내주며 동점골까지 허용하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양팀 4-2, 3-1 같은 포매로 라인을 올리며 맞붙었지만 주도권에서 밀리며 모든 기록들이 본머스에 비긴 것만으로도 선전한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며 이번 시즌 영입한 수비수 악셀 디사시, 공격수 니콜라 잭슨을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점유율에서 리버풀에게 66대 34로 앞서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아쉽게도 잭슨이 여러 번의 득점 찬스를 놓치며 웅쿠의 부상 결정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리버풀도 영입선수인 메갈리스터를 미들 중앙에 소보슬라이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초반 전방 압박을 하며 우세하게 풀어나가는 듯 했으나 오히려 전반 18분 디아스의 선제골 이후 주도권을 내주며 동점골 허용과 경기 종료 시까지 끌려가는 경기를 하며 이전 중원의 핸더슨과 파비뉴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며 앞으로의 시즌에서 강팀과의 대결에서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첼시는 많은 빅클럽이 노렸던 카이세도를 영입하며 중원을 더욱 안정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득점력만 높인다면 이번 시즌은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현재의 전력으로는 첼시의 강해진 스쿼드를 막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웨스트햄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A 7위 AS 로마와 15위 살레르니타나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양팀은 맞붙었는데요. 그때는 로마의 원정 경기로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로 로마의 우세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로마 홈에서 살레리니의 퇴장까지 있었지만 2대2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로마는 네마냐 마티치와 저스틴 쿨로베이트를 이적시키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헤나투 산체스와 프리미어에서 강등된 리즈에서 센터백 크리스텐센을 영입하며 짠물 수비 축구를 지향하는 무리뉴 감독은 새로운 시즌에도 수비력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살레리니는 3명의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크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로마는 좀 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리시즌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내한했던 산체스를 영입했는데요. 수비적인 축구에서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줄 드리블러를 영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천재 소리까지 들었지만 아직 그 재능을 활짝 피우진 못하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조련으로 얼만큼까지 성장할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끈끈한 축구의 로마가 지난 시즌 후반 홈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에 이번 시즌 개막전 홈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홈 강세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됩니다. AS 로마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A 13위 사소올로와 6위 아탈란타의 매치입니다.
사소올로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유벤투스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했고요. 아탈란타는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특이점은 양팀 맞대결에서 최근 4경기에서는 홈팀이 승리했었는데요. 그 이전 5경기에서는 아탈란타가 5연승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사소올로는 마누엘 로카텔리를 유벤으로 이적시켰지만 아직 크게 눈에 띄는 선수라고는 그나마 AS 로마에서 임대 영입하는 마티아스 비냐 정도입니다. 아탈란타는 라스무스 헤이룬드를 맨유로 이적시키고 웨스트햄에서 잔루카 스카마카를 영입했는데요. 스카마카는 웨스트햄의 기대만큼 EPL에서 활약은 못하고 1년 만에 세리에 A로 돌아왔는데 EPL 이적 이전 팀이 사소올로였으니까 친정팀과의 대결이 이적 첫 선발 출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승리했던 적은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9년 9월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했었던 게 최근 유일한 원정팀 승리였는데요. 전력차를 떠나 최근에는 맞수가 되었습니다. 사소올로는 14일 이탈리아 FA컵에서 지난 시즌 세리아 B에서 17위를 한 코우센조 원정에서 2대 2로 비기며 체면도 구기고 팀 분위기도 저하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 상성을 고려하고 전력 및 과거 5연승의 일방적인 아탈란타 우세도 있었고 프리시즌 전력 보강에서도 아탈란타가 팀 핵심 헤이룬드를 이적시킨 점도 고려하고 양팀 10경기 맞대결에서 무승부는 한 차례뿐이 없는 상성도 고려해서 사소올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A 16위 US 레체와 2위 라치오의 매치입니다. 레체는 지난 시즌 개막전 홈 경기에서 인터밀란에게 2대 1로 패했습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볼로냐에게 2대 1로 승리했었고요. 상성은 2승 1무 1패로 레체가 앞서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1승 1무로 레체가 우세합니다. 레체는 이번 시즌 영입은 9명인데 눈에 띄는 선수는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그라치치 정도이고 라치오는 4명의 영입생 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입한 일본 선수 가마다 다이치 정도입니다. 레체는 지난 시즌 세리에 A 승격 후 강등을 벗어나서 잔류하는데 성공한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적일 겁니다. 라치오는 5년째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지난 시즌 2위까지 오르는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데요. 유독 레체와의 상성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배당률을 봐도 원정에서도 3.78대 2.10으로 라치오의 저배당이었고 홈에서는 무려 1.64대 6.09로 배당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원정에서 2대 1로 패하고 홈에서는 2대 2로 무승부를 하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리그 순위도 1차전 때 라치오가 4위, 레체가 16위였는데요. 2차전에서는 35라운드 라치오가 3위로 컵 대회 출전권이 좌우되던 중요한 시기에서도 약체였던 레체에게 홈에서 2대 2로 비기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가히 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승무패 45회차 중에 이변 확률이 제일 높은 매치라는 생각인데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우개를 쓰시면 좋을 듯 하고요. 시즌 개막전이고 양팀의 주전들의 이동은 크게 없는 걸로 보인다면 이번 시즌도 비슷한 양상이 될 듯 합니다. 저는 레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지난 시즌 세리에 A 12위 우디네세와 7위 유벤투스의 매치입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AC 밀란 원정에서 4대 2로 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벤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최종 승점이 10점이 감점되며 리그 7위를 했지만 유럽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컨퍼런스 진출권을 포기하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홈에서 사소올로에게 3대 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유벤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우디네세는 지난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했다가 임대했던 우도지가 토트넘으로 떠났고 눈에 띄는 영입은 없습니다. 유벤은 이제는 노쇠한 앙헬 디마리아를 벤피카로 보냈고 4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 크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 백업들을 영입한 걸로 보입니다. 유벤은 두산 블라우비치를 아직은 지켜내고 있는데요. 공격의 밀릭, 라비오 등 핵심 선수들이 건재하고 이번 시즌 리그에만 집중하기에 개막전부터 전력을 쏟아 부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 시즌 38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우디네세 홈에서 유벤과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유벤이 1대0으로 승리하며 맞대결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수도 보이지 않는 매치로 우디네세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